자, 보세요. 중세국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게 이제 중세예요, 중세. 시대적으로 보면 이제 고대도 있고, 중세도 있고, 근대도 있고, 현대도 있잖아요. 중세국어가 이제 언제부터 시작되냐? 중세국어는 10세기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10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죠? 고려가 건국했잖아요. 예. 그래서 조선이 건국할 때도 이제 고려 때 이제 말이 이제 그대로 쭉 이어져서 이제 온 거고, 그러다가 조선이 1392년에 건국해서 1592년, 200년 만에 또 망해요. 16세기 말 되면 또 망합니다. 1차적으로 망하는 거죠. 임진왜란과 이제 병자호란 때문에. 그러고 나면 또 말투가 또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뒤를 이제 또 근대라고 하는 거고요. 17에서 19세기. 이제 개화기 이후에 20세기 이후를 이제 현대국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현대국어 속에 살고는 있는데, 지금 배우려고 하는 대상은 이제 중세국어고요. 다시 중세국어도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중세국어도 훈민정음이 이제 반포되는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앞쪽을 이제 전기라고 하고 이 뒤쪽을 이제 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배우려고 하는 건 후기 중세국어를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에서 16세기, 정확하게 엄밀하게 따지면 15에서 16세기 국어의 형태를 이제 배우는 게 중세국어다. 그래서 중세국어의 범위가 어딘지 이것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 나와져 있는 중세국어의 이제 표본으로 나온 게 세종어제 훈민정음입니다.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 많이 들어봤죠? 예. 자, 뜻이 뭐죠? 세종어제? 앞에 있는 이제 이 세종은 당연히 세종대왕 임금을 말하는 거고, 어제 뜻이 뭐예요? 어제. 어제는 임금이 이제 직접 이제 만든 거죠. 임금이 직접 이제 만든 겁니다. 만들었다. 훈민정음 뜻은 이제 중3 때 열심히 이제 외웠을 거 아니에요. 훈민정음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이제 바른 소리, 훈민해서 백성을 가르치는, 백성을 이제 가르치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음하면 이제 바른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럼 바른 소리가 됩니다. 바른 소리. 그래서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대상이 되는 거고. 자, 근데 실제 이제 이 훈민정음 언에 나와져 있는 이 판본을 보면 우리가 좀 낯설게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지금 이제 생종, 엉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을 때는 세종어제라고 읽었잖아요. 실제 발음이랑 쓰임 표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제 실제 발음은 이런 거고, 실제 발음.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발음하라고 이렇게 시키는 게 이제 달랐던 거죠. 발음과 표기가 약간 달랐는데, 이렇게 여기 이응, 여기 이응, 여기 이응, 얘네랑,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실제로 발음하는 종이랑 글자가 달라요. 얘는 지금 이제 옛 이응이죠. 사과 표시입니다. 옛 이응. 나머지는 그냥 이제 이응이에요. 나머지는. 그래서 얘는 이제 음가가 있고, 얘는 이제 음가가 없어요. 얘는 음가가 없습니다. 그럼 굳이 음가가 없는 이응을 이렇게 표시해 준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초성, 중성, 종성을 갖춰서 발음하는 이제 글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이제 중국의 한자 발음이잖아요. 중국식 발음을 지금 이제 본따서 발음하도록 지금 이제 시킨 겁니다.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을 일부러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생, 엉, 쟁 이런 데다가. 그래서 이런 이제 발음법을 그 기술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제 동국정운이라는 이제 책이고, 동국정운에 근거해서 동국정운식으로 이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이제 한다. 동국정운식 표기. 실제 이제 발음은 이제 세종어제가 되지만 이제 표기를 일부러 이렇게 해준 거예요. 초성, 중성, 종성을 갖춰서. 그걸 이제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하고, 동국정운이란 말은 책 이름이다. 이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데 훈민정음, 여기 음에도 보면 이제 여린, 히읗, 이런 글자들의 이름도 다 이제 알고 계셔야 돼. 이런 이제 여린, 히읗,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동국정운식 표기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그러면 이제 순 우리말은 동국정운식 표기를 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만? 한자에만 지금 동국정운식 표기들은 지금 한 겁니다. 여기 문자, 그 다음에 뭐 백성, 문자도 마찬가지고, 윙하야,
뭐 편안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동국 정원식 표기로 지금 이제 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자들은 다 중국식 발음에 의해서 이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그걸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 쪽으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 보면 지금 나랏 말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있는 현대어플이랑 같이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랏 하면, 자, 우리나라의잖아요. 우리나라의. 근데 여기 그럼 의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냐. 여기 이제 이상한 부분이 있죠? 여기 이제 시옷입니다. 시옷. 얘가 이제 관형격 조사예요. 중세국어에서는 관형격 조사를, 시옷을 이제 썼는데, 물론 의도 썼어요. 썼는데 이제 그 구분을 학교 선생님이 자세하게 이제 하냐 안 하냐 이거를 잘 캐치해 와야 돼. 자세하게 하면 자세하게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것만 다른다. 그러면 일단 이 시옷이 이제 관형격 조사 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건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쌈이 이러면 이제 말씀, 말쌈입니다. 말쌈 플러스 2예요. 플러스 2. 그래서 이가 하는 이 역할도 중요합니다. 얘가 이제 주격조사죠. 주격조사. 주격조사 2가 쓰였고, 중세 국어에서는 물론 교과서마다 달라요. 어떤 교과서에서는 가가 가끔씩 쓰였다고 하는 데도 있고, 아예 그냥 가가 안 쓰였다고 딱 잘라서 이제 이야기하는 데도 있는데, 이것도 학교 선생님 말씀을 이제 듣고 와야 돼. 확인하셔서 와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주로 쓰인 건 2예요. 주로 쓰인 건 2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말쌈이란 말에는, 이 말쌈, 얘가 지금 이제 말이잖아요, 말. 그러니까, 중세국어에서의 말씀은 말을 의미하는 거고, 현대국어에 와서의 이제 말씀은 높임의 의미로 지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의미가 축소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의미가 축소된 사례. 의미가 축소됐고요. 그 다음에, 현대국어에서는 지금 말씀인데 말쌈 했으니까 뭘 지켜준 거예요? 모음 조화가 지금 이제 지켜진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쌈 플러스 2에 세 가지의 문법적인 특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격 조사, 모음 조화, 의미 축소. 이 세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둔기계.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아래쪽에 이제 그 현대어플이랑 비교해서 보면 중국과 달라잖아요. 그래서 이 과가 지금 저 애입니다. 애. 그래서 이 애가 비교 부사격 조사라는 거. 비교 부사격 조사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뭔가 장소를 나타내는 그 애가 아닙니다. 비교의 의미를 갖는 부사격 조사예요. 중국과 달라. 그래서 문자가 역시 마찬가지로 동국 정원식 표기. 문자가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랬는데, 자, 이 서르도 잘 보세요. 오늘날의 국어에서는 지금 이 서르가 뭐죠? 서르가 아니라, 서로잖아요, 서로. 근데 왜 굳이 이제 서르라고 썼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아까 이제 모음 조화 이야기하면서 이제 했어야 되는데, 자, 중요한 얘기가 이겁니다. 모음에는 양성 모음이랑 이제 음성 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양성 모음은 아, 오, 아래아. 음성 모음은 우, 으. 이렇게 이 계열이면 다 이제 양성 모음이 되는 거고, 이 계열이면 이제 음성 모음이 됩니다. 그래서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써주면 이제 모음 조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서르 하면 어하고 으죠. 그러면 어하고 으니까 모음 조화가 이루어졌네. 그래서 이 모음 조화를 위해서 서르라고 썼고, 오늘날은 그 모음 조화가 일정 정도 이제 깨진 거예요. 많이 깨졌어요. 그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얘가 이제 소실되면서. 자, 그 다음에 사마띠, 얘도 동그라미 쳐보시고, 사마띠는 아래쪽에 보면 통화지입니다. 통화지. 자, 얘가 갖고 있는 특성도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얘 원형이에요, 원형. 원형이 이겁니다. 원형이 기본형이 이제 사맞다예요, 사맞다. 응? 사맞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바뀐 부분이 어디죠? 치읓이 지금 이제 시옷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치읓이 시옷으로? 그럼 왜 바뀌었냐? 세종대왕이 이제 처음에 훈민정음을 만들었을 때는 굳이 종성을 만들 필요가 없이 초성을 다시 쓴다고 했단 말이야. 그
그걸 이제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그래. 굳이 초성을 다시 쓸 필요가 없이, 종성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이, 종성은 초성을 다시 사용하면 되는 거야. 이걸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하고. 근데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이제 지어질 때는 너무 이제 많은 이제 그 자음들을 쓰기보다 자음의 개수를 이제 제한했어요. 몇 개로 제한했냐면 8개로 제한했습니다. 이게 이제 팔종성법. 팔종성의 이제 그 종류랑 그것도 다 외우셔야 돼. 팔종성은 우리가 현대국어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배울 때 외웠던 것처럼 가느다란 물방울이에요. 가느다란 이제 물방울. 물방울인데 이때 이응은 예디응입니다. 예디응. 가느다란 물방울에 시옷을 넣으면 돼요. 시옷을. 가느다란 물방울에 시옷. 그래서 여기 특기할 만한 건 현대국어에서는 구분하지 않는 디귿과 시옷의 음가가 지금 이제 구별됐다는 거. 디귿과 시옷의 음가가 구별됐어요. 그래서 이 8개만 종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치읓이 지금 이제 시옷 된 거예요. 치읓이 시옷 된 거예요. 자, 이 사마띠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 이 팔종성법이 지금 이제 실현된 사례다. 팔종성법의 사례고, 또 하나는 통화지잖아요. 통화지. 근데 사마띠 했으니까 디귿이 이 만나면 뭐 돼야 돼? 지읒으로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한 거 아니에요? 국의 음화가 적용이 안 됐네. 국의 음화가 적용이 안 됐습니다. 이 특징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아니할세, 아니함으로 이런 전차로. 자, 지금 이제 현대 국어랑 비교해보면 대개는 뜻이 통하는데 안 통하는 이제 단어들, 뭐 사마띠, 전차로 이런 말들은 꼭 이제 뜻을 알고 계셔야 되고, 이런 까닭으로 어린 하면 현대 국어에서는 이제 나이가 어린이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어리석은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이 나이가 이제 어린으로 지금 바뀌기 때문에 역시 얘는 의미가 이동한 사례예요. 의미가 이동한 사례입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니르고저 이르다, 말하다예요. 말하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니를 보면 이르다인데 지금 니르다라고 했으니까 두음 법칙이 지금 적용 안 된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현대 국어 와서 이제 적용 안 되는 법칙이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2가지가 나왔죠. 하나는 국의 음화, 또 하나는 이제 두음 법칙이 지금 적용 안 됐어요. 니르고저 이제 홀빼이셔도,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특히 배가 중요합니다. 배. 자, 배를 분석해 보면 바 플러스 입니다. 자, 아까 말싸미 할 때 주격조사로 지금 뭘 쓴다고 했죠? 주격조사로 이를 쓴다고 했는데 이가 3가지 형태였어요. 이가 3가지 형태. 어떻게 3가지냐? 이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음가 없는 이응은 날아가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영형태. 이 3가지로 이제 사용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언제 지금 이제 얘를 쓰냐? 앞에가 자음이 오면, 받침으로 자음이 오면 이제 이를 쓰는 거고, 앞이 모음으로 오면 이제 음가 없는 이응은 날아가는 형태. 근데 모음이더라도 이 계열 또는 이 반모음 계열 이렇게가 오면 이제 영형태가 된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아잖아요. 아. 그러니까 음가 없는 이응이 날아가는 지금 이제 이가 온 겁니다. 이 2가지가 합쳐서 이제 배가 됐다는 거. 이거 너무나도 중요하고 꼭 물어본다. 바 플러스 이. 그래서 배가 됐다. 그래서 홀빼이셔도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자, 이것도. 자, 우리가 현대 국어와 다르게 뭐가 특이한 부분이 있죠? 어디가 특이하냐면 이 부분이 지금 특이하잖아요. 이 부분. 비읍, 디귿.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의 첫머리에 2가지 이상의 자음이 한꺼번에 같이 왔으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 얘를 어두자운군이라고 한다. 어두자운군. 2가지 자음을 나란히 쓰는 건 이제 합용병서라고 하고, 합용병서로 적혀져 있는 그 어두 부분을 어두자운군이라고 하는 거야. 어두자운군. 뜨들은 얘가 지금 이제 어두자운군인 거죠. 어두자운군. 자, 어두자운군. 자, 그래서 뜻을 능히, 실어는 능히, 펴디 이러면 아까 뭐라고요? 디귿이 이 만났는데 지금 실현 안 됐으니까 역시 국의 음화가 실현 안 된 사례네요. 국의 음화가 실현 안 된 사례.
못할 놈이 이제 한이라, 자, 이 놈이도 보면 얘도 놈 플러스 2예요. 놈 플러스 2. 그래서 이 놈이라는 거는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 그러니까 과거의 중세국어에서의 놈은 이제 사람을 뜻했고 현대국어의 놈은 이제 남자를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뭐 된 거야? 축소된 거죠. 의미가 축소된 사례고, 하다, 중세국어의 하다는 많다예요. 많다. 예, 의미도 알고 계시고, 못할 놈이 이제 많더라. 내 일을 위하여. 자, 이때 내도 마찬가지. 아래쪽에 해석을 보면 내가입니다. 내가. 그럼 가는 어디 있죠? 가. 예, 여기 들어있는 거죠. 얘가 지금 나 플러스 2예요. 나 플러스 2. 나 플러스 2. 그러니까 홀배의 이 배처럼 예, 나 플러스 2로 지금 적혀져 있는 겁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어여삐의 동그라미. 어여삐의 뜻은 예, 가엾게입니다. 가엾게. 오늘날에는 예, 말 그대로 이제 용모가 예쁘게 아니에요? 용모가 예쁘게. 뜻이 지금 변했죠? 뜻이 변하면 의미가 이동된 거야. 뜻이 변하면 의미가 이동된 거. 자,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녁여 역시 뭐 예, 두음 법칙이 지금 적용 안 된 거고. 새로 스물. 자, 이 부분. 자, 스물 떨어져 있네. 스물. 자, 스물. 오늘날에는 지금 뭐예요? 스물 하잖아요. 스물. 자, 그러면 이때는 우 발음을 지금 안 한 거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순 모음화 현상이 적용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가 지금 적용 안 된 겁니다. 하나는 국외음화, 또 하나는 두음법칙,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원순 모음화. 이 세 가지가 중세국어에는 실현이 안 됐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계셔야 돼. 이 세 가지를 외우고 계셔야 되고, 그 사례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되고. 28자를 이제 맹가노니, 사람마다 하여금, 수비, 자, 이런 이제 자음들, 현대국어에 사라진 자음들, 순경은 비읍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제 익혀. 이것도 이제 두음법칙이 적용 안 된 거고. 날로 쏘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얘도 중요해요. 쏘매. 자, 얘는 지금 뭐가 합쳐진 거냐? 뭐가 합쳐진 거냐? 쓰다랑 지금 이제 음이 지금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중세국어에서 뭔가 사용하다는 쓰다예요. 쓰다. 근데 여기에 명사형 어미로 음이 온 겁니다. 또는 옴이 와요. 아니면 옴이 와. 그 다음에 이제 애가 온 거야. 애가. 자, 그럼 중요한 거는 명사형 어미로 옴이 올 수도 있었고 음이 올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옴은 안 오고 음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음이 왔냐 이거야. 얘 때문이죠. 얘 때문에. 그래서 의가 여기 왔기 때문에 음이 온 겁니다. 모음 조화. 그래서 숨 이렇게 된 거죠. 숨이 됐고 뒤에 이제 애가 오니까 지금 이 미음이 뒤에 있는 모음으로 지금 이어 적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어 적기라고 한다. 이어 적기. 이어 적기. 중세국어의 이제 표기 방식은 이어 적기야. 이어 적기. 숨에 이런 식으로 명사형 어미 음이 쓰였다는 거랑 마찬가지로 어두자음군 그 다음에 이어 적기 됐다는 거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숨에 편안케 하고자 할. 자, 이게 이제 이런 것들 다 이제 여린 시읒 쓰였다는 것도 좀 참고 삼아 알고 계시고 다 동국 정원식 표기.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이게 학교 선생님들 이제 확인을 하고 오셔야 돼. 자, 이 시옷 디귿 같은 경우에 얘가 지금 합용병선은 맞아요. 합용병선은 맞는데 합용병선은 서로 다른 자음이 이제 적히는 거니까 합용병선은 맞아요. 근데 얘를 어두자음군으로 볼 건지 말 건지가 교과서마다도 다르고 학교 선생님마다도 달라. 그래서 비읍, 여기 비읍으로 시작하는 거 있죠? 비읍으로 시작하는 건 무조건 어두자음군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자음군이란 말은 이 비읍도 발음되고 디귿도 발음됐다는 말이야. 이 비읍 시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비읍도 발음되고 시옷도 발음됐다는 말이에요. 어두자음군이란 말은 둘 다 발음됐다는 말이야. 근데 이 시옷계 얘는 그냥 된소리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문법 학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마다 달라요. 얘를 어두자원군을 할지 안 할지를. 그거를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일단 얘가 일단 하병병서인 건 맞고 따라 민이라 하면 이어적기 된 거죠. 이어적기. 이렇게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좀 간단하게만 좀 살펴본 거고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좀 다음번에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 부분을 자, 지금 이제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세종대왕이 이제 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정신들이 지금 담겨져 있는데 크게 이제 네 가지, 학교에 따른 세 가지만 다루기도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말에 중국과 달라 한자가 서로 통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중국과 우리를 지금 구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정신.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지금 힘들어 하잖아요. 자신 생각을 능히 펴지 못하고 내가 이를 가엾게 생각했다. 불쌍하잖아. 불쌍하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애민정신. 그래서 자주정신과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창조정신. 그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실용정신.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정신으로 이제 중세국어가 이루어져 있구나. 이걸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세국어 1차 수업을 마칠게요.